자, 우리가 기본 이론은 아마 4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하면 3주잖아요. 3주고 11월 3일까지는 아마 기본 이론 요걸 가지고 하고 11월 6일부터 이제 첫 진도가 나갈 거예요. 기본서 가지고 하는 거. 요거는 기초 이론이라 그러고요. 기초 이론은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 거는 물론 이제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물론 하겠지만 일단 기본서라는 거는 여기보다 내용이 훨씬 많잖아요. 몇 페이지 됩니까? 되게 한 900페이지 정도 됩니다. 850페이지에서 900페이지 정도 돼요. 책의 분량이 13개 법률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70페이지로 줄인 거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 내용이 가장 말하자면은 그 기초적인 거. 기본은 요게 이제 요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정도는 알고 가야만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950페이지를 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 거기서 필요 없는 거 빼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빼버리면 진짜 중요한 거. 요게 엔진에,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엔진 있죠, 엔진. 엔진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용은 충분하게 기초 이론에서 이게 기본을 좀 잡아 놓으시면, 용어라든지 그 잡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2달 완성,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는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 막 막혀버리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뭐냐? 충분히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미리 확인을 하고 가야 되거든. 근데 기본서 강의할 때는 그냥 쭉쭉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상당히 힘이 든다. 자, 그 밑에 사업계획의 그 신청 요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놔두시고요.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제 절차인데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이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대지를 조성하든 주택을 건설하든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했다 이겁니다. 누가 신청하는 거죠? 사업 주체가. 누구한테 신청한다?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굽니까? 10만 이상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10만 미만은 삼특위 광시장 원수. 그리고 4가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네? 4가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장관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건설회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을 때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60일입니다. 예,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돼요. 60일 안에. 여기에 날짜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 놓고 승인을 갖다가 1년 있다가 해준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거를. 불확실하면은. 그죠? 그럼 건설을 못 하는 겁니다. 뭔가 확실히 떨어져야만이 승인을 받아야만이 내가 건설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자, 60일 안에 승인 여부 결정된다. 즉, 승인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승인을 받고 몇 년 안에 건설 공사를 착수되냐? 몇 년이죠? 요게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요거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 이게. 5년 이내에 착공을 하는데 이 착공 신고를 요 승인권자한테 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는 5년 이내 하게 돼 있단 말이죠. 5년 이내. 승인을 받고 5년 안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저기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한 사유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럴 때는요. 그 사유 발생이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예, 연장이 됩니다. 연장.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년까지는 연장된다는 거니까 6년까지는 착공 신고하면 되겠는데 그 정당한 사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 합시다. 문화재가 그 동네에 발굴이 됐어요. 그럼 문화재 발굴이 된다면은 문화재청장이 발굴 통지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건설회사한테 발굴 통지서를 딱 보내봅니다. 거기는 신라 토기가 발견되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는 건설을 지금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발굴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러면 이게 문화재가 발굴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1년까지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착공을. 착공을. 내가, 내 잘못이 아니잖아, 지금. 문화재가 발굴된 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재지변 이런 거. 갑자기 물 난리가 막, 겪어가지고요. 천재지변이 났다.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 지진.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뭐 물 난리를 겪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뭐 1년 범위가 또 된다는 거예요. 이런 등. 이런 등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는 연장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두고 5년 안에 착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연장되는 거는 이거는 별도로 놔두고라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유가 없는데 5년 안에 착공 신고를 안 했다 이겁니다. 안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오냐? 이 승인 받은 거 있죠, 이거? 응? 이게 승인 받은 거를 취소할 수 있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가능이죠. 가능. 할 수 있다는 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고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가능을 말하죠. 취소 가능하다. 그러면 승인 취소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지. 사업 못하는 거예요. 승인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제 착공을 신고를 안 하면은 이제 승인 취소되겠지만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착공을 해갖고 이제 어느 시기에 잘 보세요. 이 날짜는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완공 시기를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면 선생님 아니 착공 신고는 5년까지 하면 되는데 완공 신고는 완공에 대한 신고는 날짜가 제한이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짓는 건지 2만 세대를 짓는 건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뭐 부도가 나가지고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유권 소송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거든요. 자기 땅도 아닌데 막 자기 땅인 것처럼 해가지고 문수유주를 해가지고 이게 휘말려가지고 건설을 일단 했는데 소송에서 졌어. 져가지고 땅 다 뺏겼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다 찾아봐야 되죠. 그건 또 정당한 소송을 다시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 그러다 보니까 1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완공될 때까지 10년, 1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완공 시기는 없습니다. 요거는 규정이 없어. 그러면 뭐만 규제를 하느냐? 완공이 됐을 때 사용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검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준공검사죠. 준공검사. 우리 법률에는요. 준공검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그럼 사용검사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자, 오늘 완공됐기 때문에 뭐 몇 년이 걸려도 좋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완공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사용검사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용검사는 며칠 안에 검사를 해야 되냐. 요때 이제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검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사용검사를 해서 합격이 됐을 때는 이제 사용검사서라는 걸 이제 교부하게 됩니다. 사용검사서 교부를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사용검사서 교부되면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불합격이 됐어. 그러면 이제 사유서를 줍니다. 사유서. 당신은 어떤 건물이 준공이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물에 사용검사를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서를 교부할 수도 있어요. 불합격되면은. 아무튼요.
15일 안에 사용검사를 해서 합격이 됐을 때는 사용검사서 교부하고 불합격이 되면 사유서를 교부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계획성의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분할해서 한다 이겁니다. 분할 시행.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몇 세대 이상만 됐을 때.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는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600세대 이상. 그럼 선생님 만약에 500개만 지으면 분할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 600세대 이상이 넘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분할이 된다는 것은 이 공구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이게 1공구, 공구를 나누죠. 공사 구간을. 예, 요거 최초 공구가 되는 거지. 최초 공구되고 이거는 나머지가 되겠죠. 뭐 이 공구 이렇게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으니까 나머지 공구들. 그럼 최초의 공구는 승인을 받고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되지만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그 나머지 공구는요. 이 착공 신고, 요 착공 신고 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해요. 2년 이내에 착공 신고한다 이거죠. 자, 보시면은 최초의 공구라는 거는 공구마다 이제 300세대는 다 넘잖아요. 예,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구와 공구 간의 경계 폭이 6m 이상이죠. 이거는 6m 이상을 두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옹벽을 설치하든 뭐 니네가 복리시설을 설치하든 도로를 만들든 6m 이상의 경계 폭을 둬야 돼요. 6m 이상. 6m 아시죠? 6m. 6m 정도는 띄워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에 요 공구와 공구 사이 거리를. 그러면 최초의 공구는 몇 년 안에 착공 신고했지만 5년 안에. 근데 이때 착공 신고를 안 했으면은 승인 취소돼 버립니다. 예? 이거 전체가 승인 안 놓는다는 거지. 근데 요거는 착공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나머지 공구를 이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신고를 요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요게. 그럼 요거는 승인 취소는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예. 이거는 이미 승인 받아가 착공했다는 말이죠. 예. 요거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거 하나는 하고 하나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죠. 예. 요거는 승인 취소할 수가 없다 말이죠. 요거는 뭐 5년에 착공 신고 안 하면 승인 취소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공구는 최초의 공구가 착공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착공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년이 걸렸다 하더라도 승인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예. 이미 착공한 건데 전체를 취소시킬 수는 없죠. 예. 이게 이제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사업계획 승인. 예. 받아서 주택법에는 이런 사업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뭐 감리자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주택의 공급. 공급 놔두시고요. 리모델링 갑니다. 리모델링. 자, 우리가 오늘 공부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18페이지입니다. 뭐 주택의 공급도 중요하지만요. 공급 부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거의 뭐 나오질 않는 부분인데 리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또 한 번 더 해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주택법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자, 이 리모델링이란 거는요. 첫 번째 뜻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은 선생님 리모델링이 뭐야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건축법에서 나오는 대수선. 지금 몰라도 좋습니다. 대수선 지금 할 거니까 바로 건축법 할 거예요. 대수선을 한다든지 또는 정축을 하는 걸 말합니다. 정축. 정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과기관은 대수선은 몇 년이 경과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10년이 경과 시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정축은 무조건 몇 년이 경과돼야 돼요? 15년 이상이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시도 조례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응?
인 경우는 그 기간이 경과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공부에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리모델링 요것만 하나만 건져도 오늘 공부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리모델링 오늘 건지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뭐 완전히 한 100만 원 현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벌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벌고 간 거예요. 리모델링 이거 잘만 알아도 대수선이 뭐냐면은 10년이 경과돼 무조건 저거는. 대수선은 정축이 아니잖아요. 좀 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달 건데 10년이 경과됐을 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경과기간이. 근데 정축은요 15년이 넘어야 돼요 일단. 근데 만약에 조례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정한다. 이럴 때는 그 기간이 경과된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17년으로 정했네? 그럼 17년이 경과돼야만이 정축을 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두 가지다. 대수선 리모델링이냐, 정축 리모델링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정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수평 정축이 있고, 수직 정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수평 정축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 모양이 요렇게 더 정축이 된 거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더 정축된 거죠. 요게 수평 정축이고, 수직은 요 모양이 요렇게 정축이 된 거죠. 조금 더 위로 정축이 된 거죠. 그러면 수평 정축은 옆으로 정축을 더 한 거지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요거는. 땅만 더 넓어 있으면 확보가 되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수직 정축입니다. 수직 정축이란 거는 기존의 내력벽이라든지 기둥이 그대로 있죠. 그 있는 상태에서 올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중 무게가, 이 3층의 무게가 더해지겠죠, 지금. 건물의 하중을, 무게를 갖다가 눌린단 말이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유가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삼풍백화점이. 500명 죽었죠?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옥상에, 건물의 옥상에. 옥상은 대개 보면은요, 더 이상 건물을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구조를 이렇게 층을 올릴 때는 콘크리트 구조를 튼튼하게 해야만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옥상은 그 위에 시설을 많이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마감재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가 안 들어간단 말이지, 많이. 옥상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다가 뭐를 많이 설치했다고, 이게. 옥상에다가. 물탱크라든지 막 건물을 막 무게를 많이 나가는 그 상품이라든지 이게 막 여기다가 막 물건을 막 채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 무게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무게. 옥상에. 그 무게 때문에, 하중 때문에. 그래서 수직 정축이 몇 개층밖에 안 된다고, 이게. 3개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4층 이하는 2개층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선생님, 우리 아파트는 20층인데, 그럼 몇 개층밖에 안 됩니까? 20층이든, 30층이든, 40층이든, 15층 이상은 무조건 하고 몇 개층밖에 안 돼요? 3개층만 정축이 안 돼요, 정축이. 그러니까 많이 돼봤자 2개 아니면 3개예요. 3개층밖에 안 돼. 정축하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법률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직 정축 한 4개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 지금 3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바닥바닥 우기는 사람,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4개 만들면 되지. 아니, 우리 법률에서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못하게 됐는데? 주택법에서 못하게 됐는데 뭘 해? 안 된다고. 리모델링 하려면 이 법률에 적용을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주택법. 그러면 리모델링에 이런 수직 정축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 3개층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 정축 자체가 면적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5%는 세대수고, 면적은 30%잖아요. 30% 범위죠. 30% 범위까지만
예, 뭐다? 증가가 될 수 있죠. 증가. 근데 85 미만은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미만은 몇 프로? 40% 범위. 그죠? 예, 정축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요 범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세대수는 15%죠. 15%가 최대입니다. 15% 범위 안에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대수는. 그러면은 만약에 15%라니까 내가 100세대단 말이야. 100세대. 100세대의 15%는 몇 세대입니까? 15개니까 115지, 115. 그럼 200세대다. 200세대는 15%는 230이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파트가 세대수가 200세대다. 그러면 30% 정도, 15%니까 200에 15%는 30 아닙니까? 30세대 정도는 더 증가해서, 예,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지. 세대수를. 예. 그리고 면적은요, 30%인데 85 미만은 주거전용 면적의 40% 범위까지. 여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축의 면적은 30% 범위고 주거전용 면적이 85 미만은 40%까지는 되죠. 그런데 세대수는 15%밖에 안 돼. 최대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누가 물어보면요. 아니 선생님 리모델링 하면 되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은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제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 갖고 이럴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주체가 될 때는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의 전원 동의.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무슨 동의? 전원 동의예요. 그럼 한 명이라도 동의를 못 받았다. 200세대인데 200세대 같으면 230까지 지을 수 있죠. 200세대인데 한 세대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 세대가 딱 199세대는 동의를 다 했는데 이럴 때는 입주자 대표회들이 이제 못합니다. 더 이상. 왜?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 전원 동의.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나?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거지. 이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전원 동의 받아야 되니까 그게 힘들잖아. 그래서 리모델링은 주택조합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체가 돼갖고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라 이거야.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전원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설립인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 신청할 때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요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설립인가 받았어요. 동의 받아가지고 이제 설립인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행위니까 허가 신청 시에 또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조합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조합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대수 증가가 30세대가 정축되는 리모델링이다. 30세대 이상이다 말이죠. 이럴 때는 허가가 아니고 뭐로 받아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죠. 다시 갑니다. 선생님, 지금 200세대인데 230이다 말이죠. 그럼 세대수가 몇 개가 증가됐어요? 30개가 증가됐죠?
이렇게 30세대가 만약에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한다, 만약에 100세대가 115호트면 30개가 안 되잖아. 15개잖아요. 요거. 그럴 때는 허가만 받아라는 이야기야. 리모델링 허가. 설립 인가 받고 허가 받거든요. 예. 그런데 30개 넘어버리면은 이때는 허가가 아니고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30개 이상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200개가 230이 됐잖아요. 그럼 30개 증가돼 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리모델링 허가가 아니고 뭐죠?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죠. 그럼 100개에서 115다. 그런 거는 허가 신청. 요거. 그럼 이제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와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동의. 요게 틀린단 말이죠. 왜? 아니, 조합이 먼저 만들어야만이 리모델링 하든지 말든지 하죠. 조합이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뭘 리모델링 해요? 그럼 조합부터 너네들 먼저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 조합이, 잘 들으세요. 동만 할 건지, 동. 그럼 선생님, 동이 뭡니까?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101호단 말이야. 여기 102호죠? 그럼 101호, 102호 두 개가 있다 합시다, 그냥. 그럼 이 동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만. 리모델링은. 재건축은 전체가 돼야 되지만, 리모델링은요, 얘 눈치 안 봐도 돼요. 우리 동만. 101동 있죠? 101동 주민 여러분, 우리 리모델링 합시다. 동만 할 수도 있어, 동만. 예. 동만 할 수도 있습니다. 동만. 101동 주민 여러분, 우리 102동하고 전애들 관계없이 우리만 합시다. 된다 이거지. 동만 됩니다. 근데 102동하고 같이 하자 이거 전체를. 이걸 이제 주택단지 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전체라는 말이 있을 때는요, 동과 전체가 두 개가 다 만족이 됩니다. 동도 만족하고요, 전체가 만족돼야 된다.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다시 갑니다. 동일 때는 그냥 가면 돼. 근데 단지 전체가 나왔을 때는 뭐도 만족하고요, 동도 만족하고 전체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동의가. 자, 그럼 갑니다.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는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기 각 얼마냐?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여기에. 자, 3분의 2 이상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그럼 전체 나왔죠? 전체가 나왔을 때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이때는 각 얼마죠? 요게 과반수. 그럼 전체는 각 3분의 2. 일단 적어 놓고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주민 동의 받아가지고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지금. 인가 신청했으니까 이제 인가가 나왔죠. 그럼 다시 이제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말이죠, 다시. 그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여기도 시장군수구청장, 여기도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예. 그럼 이제 조합이 만들어져 갖고 이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은 다시 이제 우리가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조합의 설립만 된 거잖아요. 설립만 된 건지 아직 허가 신청을 안 한 거죠. 허가 받아야겠죠, 다시.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설립인가 조합. 요거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 30개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요때 각 얼마? 75% 이상. 75%가 얼마입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전체가 나왔을 때 동과 전체인데, 이때 동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입니다. 이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이렇게 되죠. 그럼 동은 얼마냐면은 50%입니다. 2분의 1이죠. 예. 그리고 전체가 각 얼마냐? 75%. 요 두 가지가 동시, 예. 또는 하면 안 돼, 또는 하면 틀리죠? 또한이 돼야 되겠죠, 또한. 이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두 개가 와가 돼야 되거든, 이게 와.
또는 하면 안 돼요.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및, and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요것도 만족하면서 여기가. 우리 시험에 만약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 허가 신청하기 위해서 동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의 또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또는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된단 말이죠. 두 가지가 동시 만족이라 그래요. 동시 만족.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된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 두 개가 다 동시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만족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틀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은 이걸 반드시 외워가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 칼로스 읽기 시험에 아니 재밌는 게 요게 칼로스 읽기 시험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딱 시험에 갈로를 딱 친 거예요. 일부분 이렇게 요 부분만. 예? 여기 숫자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여기는 과반수를 써야 되고 여기는 3분의 1을 써야 되겠죠. 예. 그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할 때는 예, 요렇게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지만 이거는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조합이 만들어진 상태는 75%,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이 됩니다. 그 어떤 분은 75% 프로테지를 안 쓰고 분수로 써도 됩니까? 써도 됩니다. 예, 그게 뭐 75%나 뭐 4분의 3이나 같은 거잖아요. 예, 그 아마 분명히 이제 퍼센트가 있을 거야, 이제. 그럼 75% 쓰면 돼요. 예? 예.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구분 소유자하고 의결권 및 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을 또 하나 그려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뭐, 우리가 기본서 가지고는 이런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900페이지 되는 걸 어떻게 내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말이죠. 그냥 평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곱미터로 다 이제 이야기를 환산해야 되는데, 뭐 강의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50평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25평짜리가 있어. (25평짜리) 예? 그럼 요거만 일단 갖다 놓고 보봅시다. 요거만. 자, 요거 구분 소유자 몇 개? 구분 소유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 예, 6개. 6명이 나옵니다. 6명. 예. 근데 의결권은 몇 개 나오냐, 의결권은. 의결권은 뭐에 비례합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예.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라는 거는 내 아파트, 복도라든지 계단 이거 빼놓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 있죠? 아파트 거실이라든지 방, 부엌. 내가 전적으로 내 소유다 말이야. 전적으로 내 소유.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소유되는 부분이다. 너한테 줄 거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전적으로. 내 거다 이거야. 응? 전유 부분. 내 거. 요게 이제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그럼 전유 부분의 면적에 뭐 한다? 비례한단 말이에요. 비례. 의결권은 무슨 면적에? 공용 부분은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전유 부분에 따라서 공용 부분도 결정되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의결권은 25평 기준으로 한 개 주면은 50평은 몇 개 줘야 돼요? 2개 줘야 되지, 의결권이. 면적이 비례한다며. 예? 구분 소유자는 6명이지만 의결권이 몇 개 나와요? 8명이 나오지, 8명. 맞습니까? 아니, 여기 한 개씩 주니까 50평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의결권이 2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공평하지. 응? 전유분의 면적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럼 요게 만약에 3분의 2 같으면은, 요거 3분의 2라 했잖아, 동이 3분의 2단 말이지. 그러면
요게 3분의 2 같으면 몇 명이 나오면 2, 6, 12, 그죠? 3이니까 4명 나오죠? 4명 나오죠? 그 요거 만약에 3분의 2다. 8명의 3분의 1을 합시다. 계산할 때. 2, 8이 16인데, 그러면 이제 3, 5, 15 해가지고 5점 얼마 나오죠? 그럼 이게 만약에 소점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한 명으로. 그럼 몇 명 나와요? 5점 얼마 나오니까, 6명으로 나오지, 6명.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분 소유자도 만족하고, 의결권도 3분의 2가 만족이 되려면은, 의결권이 6명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럼 6명 나오려면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50평짜리가 안 들어가고는 안 되지. 의결권일 때는 4명이니까 25평짜리만 4명만 구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의결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4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평짜리가 반드시 한 개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만이 요게 이제 뭐다? 예, 만족이 되잖아요. 3분의 2라는 것이 만족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무슨 각 3분의 2다. 각. 이게 각. 각이라는 뜻은 구분 소유자도 만족하고 뭐도 만족하고 의결권도 만족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강의 안 해줍니다. 예, 이렇게 쉽게 안 해준다고. 왜?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은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되거든.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금방금방 나오잖아, 이게. 예, 요걸 이제 포맷을 딱 해놓고 기억을 하죠. 기억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냐? 조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할 때 주민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30세대가 넘는 리모델링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무슨 법 적용받기 때문에. 요거는 주택법 적용받고, 요거는 허가를 신청할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허가는. 그래서 일단 동의는 무슨 법 적용받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지만, 동의 요건은 주택법 적용받지만, 허가는 무슨 법 허가 받아야 돼요? 건축법의 허가를 받지. 그러니까, 지금 18페이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18페이지 요거 밑에 나오잖아요, 표. 지금 여러분들이, 그죠? 거기다가, 리모델 허가 신청 시 동의 요건에서, 여기 저 위에 하나 적어 놓습니다. 30세대 이상을 정축하는 경우에 리모델링은 허가 신청이 아니고 뭐로 받게 돼요?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다. 몇 세대 이상은? 30세대 이상은 30세대 이상이 아니고 정축하는 게 30세대 이상을 증가할 때, 더 많아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을 갖다가 210을 짓는다. 10개밖에 정축 안 됐잖아요. 그러면 허가 신청이고, 200인데 200을 30까지 됐단 말이죠.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30개 이상이니까. 증가되는 것만. 리모델링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증가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이 공동주택관리법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지금은. 이걸. 그래서 실무에도 요거 참 여러분들 써먹기 때문에, 자, 쭉 봅니다. 용어를 보세요.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고요. 또, 허가받아서 주택이 아닌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짓는다.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주상복합 건물을 말하죠. 또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전부 다 공동주택의 범위에 다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별표 2개 놓으세요. 올해 시험에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왜 의무관리입니까? 건설회사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회사가? 건설회사가. 건설회사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몇 개 이상은 300개 넘는 거.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뭐가 설치된 거요? 승강기가 설치된 거. 150세대 이상이지만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데 무슨 방식을 포함합니까? 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을 하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주상복합, 주택이 아닌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 짓는데 주택의 숫자는 몇 개가 넘어야 됩니까? 150세대가 넘는 건물이 된다. 이럴 때는 의무관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300세대 이상이다. 150인데 150 이상인데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150 이상인데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역 난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5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이 아닌 외의 시설이 같은 건물로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 의무관리라고 해요. 의무관리. 이 중에서 한 개만 해당되면은 의무관리가 되는 거예요. 의무관리가.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300세대의 다가구 주택이다. 이거는 의무관리입니까? 아닙니까? 이 다가구는 뭐죠, 여러분들?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이라고. 공동주택이 된단 말이야. 그죠? 공동주택은 다가구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돼, 이거?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예.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됩니다. 예. 다세대 아니면 연립 아니면 아파트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의 여기다 공동택에다가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뭐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오피스텔이다. 선생님,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공동택이 아닙니다. 뭡니까 지금 이게? 준주택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때 공동주택은요.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이 있죠.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요 세 개. 여기서. 그래서 혹시 뭐 기숙사라든가 뭐 건축법에서 나오는 기숙사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숙사 이런 말 들어가면은 여기서 무조건 하고 공동주택은요. 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승강기 설치되어 있다면 무조건 됩니다. 승강기 설치되 150세대 이상인데 승강기 설치되어 있다. 150세대 이상인데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150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 통일 건물이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의무관리죠. 의무관리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요, 건설회사가 지었습니다. 이걸 지었다고. 예, 이렇게 이제 건설했어. 요 네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뭐 했다고요? 건설했습니다. 건설해서 이제 뭐지?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사용검사까지 받았네? 건설해가지고 사용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그럼 사용검사 받았다면 이제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응? 사용검사 안 받았다. 그럼 입주가 안 됩니다. 사용검사까지 끝났거든요. 그럼 입주가 되는 거예요. 입주가. 그럼 이제 건설해갖고 사용검사까지 다 받았네? 근데 입주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과반 입주 예정자가요. 과반이 입주가 될 때까지는 과반 입주 무슨 자? 입주 예정자가 지금 1000세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501세대 과반이 넘죠. 1000세대가 지금 이 아파트가 1000세대단 말이죠. 1000세대인데 501세대가 딱 넘었어 이제 과반이. 그때부터 과반 입주가 된 거예요. 그럼 과반이 입주될 때까지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이 건설회사. 여기 요 사업주체. 요거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해요. 건설회사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한다. 뭐 할 때까지는? 과반이 입주될 때까지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직접 관리할 때는 입주 예정자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관리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 받을 때 계약서 쓰죠? 당첨돼가지고 계약서 쓸 때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이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를 납입하냐면은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비 예치금. 이 돈을 납입을 해야 돼.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관리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 뭐? 예치금이란 게 있어요, 이거. 이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그럼 이제 과반이 입주됐죠?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입주자 여러분, 이제 절반 이상이 입주가 됐습니다. 통지해야 되겠지, 통지.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다 합니다. 과반이 입주됐다고. 통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자들이 이 통지를 받고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겠죠? 동별 대표자를 뽑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는 시기가 뭐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 요게 3개월이다. 요게. 여기가 뭐 받은 날로부터? 요구 받은 날. 관리 방법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과반이 입주되면요, 관리 방법을 통지를 할 때,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할 거, 자치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할 겁니까? 관리 방법을 요구한다는 거지. 누가? 건설회사가. 당신들이 어떻게 하랍니까? 지금 빨리 관리사무소장을 뽑아가지고 뭐 관리를 직접 자치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 관리할 겁니까? 이렇게 관리 방법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입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3개월 안에, 3개월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3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하고, 구성을 하고 관리 방법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관리 방법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해서 요거를 이제 뭐지? 통지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럼 요거 이제 통지, 관리 방법 결정, 통지, 신고까지 전부 다 요까지 해서 3개월이야. 3개월. 이게 쉽게 말해서 입주 대표를 구성을 하면 자기들이 이제 뭐 자치 관리를 할 건지 뭐 위탁 관리를 할 건지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사업 주체한테는 통지해 줘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뽑기로 했습니다. 사업 주체에게는 통지하고 신고는 관할 시군 구청장한테는 신고해 줘야 되겠죠. 이게. 예? 예,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요게 3개월인데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에 자치 관리를 할 때는 관리사무소장을 뽑아야 되고 위탁 관리할 때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 이 관리 방법이라는 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요. 이거 관리 방법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할까? 뭐 관리사무소장을 두는 게 낫겠지. 예, 그러면 이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뽑아야 됩니다.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는 게 자치관리입니다. 예, 위탁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리 방법이거든요. 결정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해라는 얘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결정을 만약에 자치관리를 하기로 했다. 만약에 요거 위에 거. 요 위에 거를 결정을 했다면 요때는 6개월 안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치 관리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무슨 요구죠? 관리 방법 요구한다 그랬죠, 이때. 그럼 요구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요게 이제 자치 관리 기구 구성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여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린 이유는요. 표 속에 다 진리가 담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3개월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을 해서 관리 방법만 결정하는 게 3개월이고, 그 다음 6개월은 무슨 관리를 선정했을 때, 자치 관리 방법을 결정했을 때, 요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하면 된다, 이 말이죠.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관리 방법은 몇 개월 안에 해야 됩니까? 3개월 안에 해야 되겠죠? 요거.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했다, 이 말이죠. 구성을 안 해도, 안 했다든지, 했는데 관리방법 결정 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지. 그럼 안 했을 때, 또, 요거는 했는데, 요거는 했어요. 근데 관리를 하기로 해놓고, 관리방법 중에서 자치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결정했는데, 이때는 6개월 안에 구성을 했는데, 요걸 구성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갑니다. 관리 방법은 3개월 안에 이제 아무튼 결정해야 되게 됐습니다. 구성과 결정을 했는데 이거 안 했다든지 또는 요거는 했는데 요걸 6개월 안에 안 했단 말이에요. 또는 그럼 이걸 안 했다든지 또는 요거는 했는데 자치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6개월 안에 구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6개월 안에 6개월이 넘도록 말이야. 구성을 우리 주민들 뭐 스스로 자치관리기구를 두고 관리사무소장을 뽑겠습니다 해놓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가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 딱 넘었어. 이제 오늘이 넘는 날이에요. 안 했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왜?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는 넘쳐나고 경비 서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엉망돼 버렸죠. 관리를 안 하니까. 복도는 엉망이고 맨날 청소도 안 하고 경비도 없고 엉망이 지금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제 사업 주체가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무 관리라는 게 이거죠. 이 아파트가 300세대 넘으니까 우리가 의무 관리해야 되거든요. 150이지만 승강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관리해야 되거든요. 150이지만 중앙집주시 난방방식 지역 난방이기 때문에 의무 관리해야 되거든요. 150주택이지만 주택 외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의무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사업 주체가 이제 뭐 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할 때까지는 주택 관리업자를 자기가 선정하는 거예요. 이제 주택 관리업자를 사업 주체가 선정합니다.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또 경쟁 입찰을 하겠지 물론. 그래서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요걸 갖다가 의무 관리라고 합니다. 너네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주겠다. 이게 의무 관리죠. 그럼 의무 관리인데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선정했어?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한다 이 말이죠. 뭐 할 때 언제까지? 주민들이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관리할 때까지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의무 관리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표를 잘 읽었는데 시험장에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아니 X인데 안 되는데 뭐가 쭉쭉 하는데 사업주체 선정이 무슨 말이야 이게? 또 이거 동그라미가 있네? 요거는 되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지 또? 미치겠네. 왜?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강의 안 듣고 필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를. 3개월 안에 관리 방법을 결정 안 했다든지 이거는 했는데 자치관리 하기로 했는데 6개월 안에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건설회사 사업주체가 이 사람들이 관리 안 하니까 지금 쓰레기는 넘쳐나고 경비는 아무도 없고 말이야.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지은 죄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지은 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의무관리다. 의무관리. 그럼 언제까지? 의무관리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민들이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서 관리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자치관리 안 하겠다 가만히 내버려 뒀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죠.
건설회사가 시킨 주택관리업자가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은 횡포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주민 여러분 회의 엽시다. 우리도 이제 관리사무소장 우리끼리 뽑고 자치관리기구 아파트 이제 관리사무소 두고 격리도 뽑고 거기 전기, 승강기 이 기술자 다 뽑아가지고 우리도 관리 스스로 합시다. 관리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업무인계 인수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럼 자기는 이제 업무관리에서 벗어나는 거고. 예. 자치관리 시대로 넘어가는 거지. 예? 자치관리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아시죠? 다시 갑니다. 이 흐름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수정님,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요게 이런 게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룰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무슨 법 적용받습니까? 그러면 집합건물법. 이 법률이 아닌 것은 그럼 아닌 것. 아닌 주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련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소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의무관리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아파트 가가지고 야 이게 의무관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3개월 안에 뭐 관리 방법 결정하고 6개월 안에 뭐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어쩌고 이 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거는 의무관리다. 의무관리. 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입주자 등 하면은 이제 입주자와 사용자가 포함되는 개념이고, 입주자 대표회라는 거는 이제 그 동별 대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입대회를 구성하죠. 오른쪽 관리규약이라는 거는 이제 입주자들이 만든 자치규약이고요. 관리주체 아까 1, 2, 3, 4번 5번이 하나 더 들어가죠. 뭡니까? 주택임대관리업자 그죠? 5번 관리주체 중에서 이제 개정이 됐어요.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주택임대관리업자 5번. 지금 제가 인쇄는 4번까지 4번 관리주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1번에서 2번, 3번, 4번까지 지금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근데 5번은 여러분들 빠뜨려졌습니다. 이게 왜? 개정이 요번에 됐거든. 요번 10월 달에 됐어요. 이게 개정이. 그러니까 이 자료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지금 개정된 거예요. 5번 집어넣으세요.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등이라는 거는 보와 사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있죠? 주택관리사 보가 있고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 사. 이거 좀 제가 지우겠습니다. 또 기초이론이니까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이 되면은 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보입니다. 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시험은 시도지사가 이제 주관이 돼갖고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증을 시도지사도 받겠죠. 합격증. 요거는 합격증이 되는 거지. 보는요 자격증이 아니야. 뭐요? 합격증. 공인중개사는 뭐죠? 그거는 이제 합격증이 바로 자격증입니다. 근데 이거는 합격증이라고 나와요. 자격증 하면 안 되고. 근데 합격을 했어. 시험에 합격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가 되려면은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력.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만이 사가 되는 거죠. 사가. 경력. 그럼 경력 없는 사람은 영원히 보로 끝나는 거예요. 보로. 경력이 없는 사람은 보로 끝나요.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경력이 있으면 사가 되는 거지. 그럼 일정한 경력이 뭐냐? 관리사무소장은
3년. 그 다음에 관리 직원은 쉽게 말해서 5년 이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경비, 청소, 소독원 제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 직원인데 그분이 경비원으로 있었다. 청소원이 있었다. 소독원으로 있었다. 이 사람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도 아무런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뭐로 인정받아요? 합격을 해가지고 소장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관리 직원은요, 격리를 보시면 돼요. 격리 있죠? 격리, 서무, 기술, 이런 직원을 말합니다. 격리, 서무, 기술 직원. 이 사람이 경력이 5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수는요, 최저가 50세대가 넘어야 돼요. 몇 세대요? 50세대 이상. 네, 그냥 50세대 이상이 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아파트인데 20세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근무를 했다. 그런 거는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또. 공식적으로. 네, 되게 사업적 승인 받은 그런 큰 공동체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적어도 세대수는 50세 이상. 경력이 또. 그럼 재수 없이 내가 45세대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있었다. 있어봤자 아무리 헛방. 이걸 갖다가 헛방이라 그래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일단은 근무를 할 때 세대수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200세대. 처음에 관리사 자격 보가 있을 때는 요거는, 보는요, 500세대 미만밖에는 근무할 수가 없어요. 500세대 미만. 그럼 500세대 이상은 적어도 사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건 500세대 미만이죠. 네. 네, 500세대 이상은 사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 내가 500세대 이상에 근무하고 싶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사가 있어야 돼요. 사.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소장 경력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돼? 3년. 관리 직원은 5년 이상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경비 청소 이것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경비, 격리, 서무, 기술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년만 경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경력 사가지고, 사회 자격증을 따라고, 이거는. 경력만 인정되면은 사 자격증이 나와요. 바로 신청하면은 심사해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그럼 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500세대 이상은 이제 근무가 되는 거지. 그럼 500세대 이상하고 뭐가 틀리냐? 월급이 틀리지, 급여가. 이렇게 적은 세대수는요, 주민들이 돈 모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150이나 200 안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1000세대, 2000세대 넘어봐. 거기서 조금만 돈 보태도 엄청나죠, 지금. 여러분들이 있죠, 온라인에 회원수가 내가 만약에 한 10만 회원이 있다 합시다. 10만 회원을 가지고 있다. 무슨 사업을 해도 돈 되죠. 근데 회원이 10몇 명밖에 없어. 우리하고 내 몇 명 식구들만. 그럼 뭘 해도 다 망하지. 그러니까 회원이 많으면 돈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이 세대수가 많으면은요, 급여가 높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좀 자격증 있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보통 300만 원대 월 있죠. 네, 다 넘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에서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 네, 그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사회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500세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급여가 세죠. 아무래도. 네. 한 10년 경력이 있고 그러면 한 달에 350, 한 400 받으면 뭐가 부럽습니까?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응? 지금 공인중개사는요, 10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규제가 너무 심하죠. 지금 저도 이제 용산에서 이제 우리 아내가 하고 있어요. 와이프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지금 거의 10군데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좀 되고, 9군데는 지금 죽도 못 먹고 있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고, 지금, 그 파리 대책 있죠? 그 파리만 날리고 있잖아요, 지금. 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우리 대책 자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뭐 딱 근무만 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지금. 딱 그게 이제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뭐, 주택관리업이 있고, 뭐, 업자가 있지만, 이거 좀 이따 할 거예요, 또. 장기수선 계획은, 이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기계라든가 전기 있죠. 승강기, 엘리베이터 있죠. 그럼 아파트 가면은 승강기 없는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되게. 승강기 있죠. 또 기계실에 가면 기계 있죠, 이런 거.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요, 이걸 언젠가는 교체해야 됩니다. 예, 교체. 여러분들, 차 있죠, 차량? 차량도 몇 년 쓰면 교체돼요, 되게. 10년 정도는 교체 안 해도 돼요. 한 20년이죠. 요즘은 차가 너무 잘 나가지고요. 한 20년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요. 잘, 그 대신에 이제 관리를 잘 하면 되겠죠. 그럼 20년 넘으면 이제 이게 아무리 뭐, 더 쓸 수는 있어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엔진도 고장 난다든지 이렇게 이 고치는 비용이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그럼 차라리 폐차가 나아. 고치는 것보다도. 그런 거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고치는데 5만 원이라 5만 원. 사는 거는 8만 원짜리야, 신품이. 그러면 차라리 뭐 사는 게 낫지, 고치는 것보다. 그죠?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예 이게 어느 시기 가면은 10년이고 15년 가면은 이거 교체되거든, 이거. 그럼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누가 낼 거야, 누가. 건설회사는 이미 다 가고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장기 수순 계획에 따라서 무슨 충당금? 장기 수순 충당금. 이걸 갖다가 이제 매 세대별로 이제 받아내거든요. 소유자들한테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수준 계획과 장기수준 충당금을 이게 적립을 한다고요. 적립. 그럼 여기서 장기수준 계획도 수립도 하고 언젠가는 그런 이제 시설들이 오래되면 교체도 하고 이걸 갖다가 수리도 해야 되잖아. 교체도 수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주무국식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건 계획에 따라서 하고 충당금을 적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업무 관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150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은 여기에 되는 거지.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관리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요겁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은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34페이지 보세요, 이제. 34페이지. 장기수순 계획과 장기수순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그럼 장기수순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시설이 오래됐을 때, 시설이 오래됐을 때 수리도 하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저 계획이 필요하죠. 그걸 수립을 하고 이제 적립을 또 요거를 충당금도 세대별로 적립을 하는데 그 대상이 잘 보세요. 그 대상이 업무 관리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바뀌었어요. 보세요. 300세대 이상 그대로 갔죠? 그 다음 150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뭐만 설치되어 있어도 승강기만 설치되어 있어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충당금을 적립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0 없죠?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만 돼 있어도 장기수준 충당금을 적립이 됩니다. 또 건축 여기 150 없어졌죠? 주택이 아닌 시설로 되어 있다면 무조건 하고 장기수준 계획도 수립하고 충당금도 적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업무 관리가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모두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당연히 이거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들어가도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고 이게 없어도 충당금 적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대수 관계없죠. 만약에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만약에 10세대만 있어도 공동주택 세대수가 10세대예요. 10세대인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뭐는 적립해야 돼요? 업무 관리는 할 필요 없지만 여기 있잖아.
의무 관리는 할 필요가 없지만은 뭐는 정립이 돼요? 장기 수순 계획도 수립하고 장기 수순 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됩니다.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뭐는 수립하고 장기 수순 계획도 수립하고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 거는 요거 150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150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없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없어도, 예, 장기수준 계획은 수립해야 되고, 의무 관리는 아니지만, 예? 장기수준 충당금도 적립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것만 가지고 말이죠. 시험 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세 문제가, 연속적으로.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